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순서입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바이오로직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가하고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32만 5천 원이요. 32만 5천 원에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0%요. 아, 비중 꽤 있으시고요. 60%. 이게 예. 요즘 바이오주가 통 힘을 못 써서 김태혁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해서 뭐 분식계획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일단 예. 오늘 또 대표가 뭐 영장 심사 이제 출석을 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장기화됐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둔화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하락해오게 되면서 이제 주가에 이미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은 이미 먼저 선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0.35% 좀 마이너스 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크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던 부분의 이유라고 판단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많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추가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가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횡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미 악재가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좀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수급에 대한 체크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바이오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너무 투심조차 너무 약해졌었고 수급도 거의 많이 들어오지 않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시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계속 체크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2분기부터는 이제 실적 자체가 개선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아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자체가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실적 모멘텀을 적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었고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과 같은 경우 보시게 되시면 뭐 앞타바이오라든지 셀리버리라든지 이런 종목들 흐름 보시게 되시면 지금 현재 바이오부터 특히나 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낙폭을 했기 때문에 낙폭한만큼 이제 먼저 시장이 반등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 종목들이 먼저 올라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사실 위쪽에서 4월달, 2018년 9월달, 4월달, 9월달 쌍봉을 보이는 흐름부터 해서 쭉 하향 추세가 연결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 자리, 특히나 지금 매수 단가가 32만 5천 원 부근이기 때문에 다행이게 현재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3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게 될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추가적인 악재가 또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은 뭐 아직까지 시사된 점이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현재 구간 바닥을 이미 다졌기 때문에 현재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32만 5천 원대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아지고 개선되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급 자체 때문에 이제 이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니까 일단은 바이오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온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개별적으로 해서 이제 수급이 받쳐주는지 체크하면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당장에서 수급을 좀 더 보게 된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자꾸 팔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살짝 소폭 들어온 흐름 보이게 되지만 사실 수급 체크 7월 8일 정도, 7월 6월 27일 정도에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흐름이 나와야지 기술적 반등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하시되 일단은 한 번에 2만 5천 원 부분까지는 올라가긴 좀 힘들지만 지금 31만 원대 오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31만 원, 3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왔을 때 한번 상담 요청 다시 한번 해주시면 일단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체크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문제는 없나요? 지금? 지금으로서는 악재가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라고 보고. 예, 저점이라고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들어가면 어떨까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탈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 양봉이 나올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지금 너무 비중이 많으세요. 60% 정도까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 의견을 솔직히 드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만약에 정하시고 싶다 하시면 10에서 한 20% 정도 사이에만 이제 비중을 좀 더 늘려나가지고 오히려 양봉이 보일 때라고 했습니다. 양봉이 나오면 그때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님. 예를 들어서 여보세요? 네. 예,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셀트리온하고 좀 쌍병을 이루는데 셀트리온도 바닥 지금 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분식회에 대한 부분 어제 나왔잖아요. 어제 나온 부분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거지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신라젠 차트 보시게 되시면 신라젠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상장한 앞타바이오도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바이오 먼저 시장이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라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좀 보합권에서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양봉을 보이면 바닥이 나왔다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이게 김태환 대표 영장 심사 앞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아무래도 분식회계 논란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여기에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달려있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예. 네, 다만- 오늘 결과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예, 31만 원 고맙습니다. 오면 다시 꼭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금 말씀 주셨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이 정말 하반 경직이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들여다보시고 저희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바 들여다봤고요. 다음 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상큼한 목소리시네요. 한시의 스토킹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에스텍이요. 에스텍, 예, 매수가하고 네.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네, 13,000원에 10%요. 13,000원에 10%. 이거 막 올라갈 때 그때 매수하셨어요? 네네네, 최고가에서요. 그죠. 지난달? 네. 이쯤에?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손실 보고 계신데요. 김민식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스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요. 지금 1분기부터 꾸준히 실적이 상승될 거다.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해 왔었고 그 기대감이 2분기까지 이어지면서 6월 달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기대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라서 주가가 하방향으로, 피로감으로 하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11,000원대의 지지 라인에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황이라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의 모습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이 종목의 주인은 기관 투자자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할 경우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했을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역시 같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보통은 그러니까 이 주가의 주인이 기관 투자자임을 확인을 했고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주가가 다시 기관 투자자의 그 매매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1,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 기관 투자의 방향을 보고 손절을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11,000원 밑에서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확인되었다면 손절을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정도로 두시는 게 13,500원 정도로 두시는 게 적정해 보입니다. 네. 네, 시청자님. 그러면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올 상기까지 혹시 가게 될까요? 네, 일단은 아직 지지 라인이 뚫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주가의 주인인 기관 투자자의 매매 방향이 아직까지 매도로 전환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희망을 포기하기에는 조금 아깝죠. 그래서 여기서 또 홀딩 가시고 그리고 수익 자체도 실적 자체도 괜찮은 기업이니까
추가적으로 꾸준히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네. 홀딩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여기 뭐 10,000원, 한 500원 올라가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기관 투자자의 그 화면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네, 매도를 네. 한 상황에서 장대 음봉이 터졌다면 그때는 손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 그런 네.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예,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목 네. 혹시 기관, 외국인, 개인 사고 파는 그거 수급창 혹시 보실 줄 아세요? 네네. 아, 늘 네, 보고 다행입니다. 있어요. 수급 매일 네, 보시면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관. 예, 예. 네, 차트가 이렇게 세모골에서 내림세로 계속 내려가서 여기서 예. 좀 손절을 해야 되나 해서 아유, 전화드렸습니다. 손절은 지금 말고 지금은 일단은 괜찮대요. 네, 근데 네, 차트 보니까 저도 알겠습니다.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11,000원대에서 네, 네, 기관이 파는지 이것만 잘 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13,500원 상단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손실 안 보고 잘 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에스텍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문자 체크해 볼까요? 013-3366-828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오늘 많이 볼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우리 애청자님이시죠. 끝번호 9517번 쓰시는 우리 시청자님. 앵커님을 비롯해 전문가님들 수고 많으시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테림 포장 보겠습니다. 매수가 8,050원, 비중 25%,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글 남겨주셨거든요. 김태혁 전문가님, 테림 포장이 한때 뜨거웠었는데 요즘에는 별 이야기가 안 들려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테림 포장 같은 경우에 이제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재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이제 신대양 재지라든지 아세아 이런 재지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회사 실적이 계속 꾸준히 늘어날 성장 모멘텀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었던 이유가 됩니다. 지금도 이제 꾸준히 바닥을 다지고 이제 조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골판지 업체 자체가 이제 전자상거래가 계속 발달하게 되면서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보게 되면 2021년까지 성장률이 2.9%씩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테림 포장 자체는 이제 크게 많이 올랐던 이유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매각 이슈가 이제 몇 달 전부터 나오게 됐고, 이게 계속 장기화되고 시장에 대한 흐름이 꺾이게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상승률보다 하락 방향으로 단기적인 하락 추세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5,800원대 부근에서 사실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올라가기 위한 발악으로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 반등 자리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현재 자리에서 이제 5,800원대를 잘 지지를 해주면 오히려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상승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보시게 되시면 매출액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오히려 이 회사 자체는 이제 내용 성장 자체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펀더멘탈도 괜찮고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일단은 지금 8,000원대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이제 8,200원대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 잘 지켜줘야 됩니다. 아무리 성장에 대한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올라갈 모멘텀이 아무리 좋고 있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차트가, 주가가 그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장기 이평선이 여기에 거쳐져 있고 5,800원대를 상당히 잘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 6,800원과 5,800원 사이를 지지해주고 박스권을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당장으로서는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높다고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회복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보세요? 요즘 너무 골판지나 이런 제지업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들려서.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대양 재지라든지 아세아 재지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많이 올라온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지 관련주들을 전체적으로 테마를 같이 보시면서 업종 섹터를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는데 현재 뭐 아세아 재지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한번 반등 구간에 나와 있는 시점이고 신대양 재지 또한 현재 박스권 내에서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반등을 같이 하지 않을까, 같이 움직이는 비슷한 섹터이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일단 반등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기에는 못해도 2, 3개월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일단 단기 반등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이제 매수가가 좀 아쉬웠어요. 네, 탈인 포장 일단 한 2, 3개월까지는 고 의견 들고 가자라는 내용이었고요. 혹시 많이 밀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다음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넨지 볼까요? 25,600원에 비중 20%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대요. 손실 좀 있으신데요. 요즘 미넨지 많이 떨어졌네요. 네, 김민식 전문가님, 물타기 일명 해도 될까요? 일단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가가 꾸준히 상승 기조를 타고 있다가 최근에 하락 기조를 타고 있을 때 12평선 저항받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때는 12평 지지받고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12평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핀테크 관련 섹터를 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핀테크 섹터가 그렇게까지 이슈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그렇게 없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면 역시 현재 상황도 기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기관을 놓고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면 기관의 흐름이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6월 21일부터 꾸준히 하락한 것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최근에 기관이 살짝 매수세로 돌아섰다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 매도세, 그러니까 주가 하락세가 살짝 멈췄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추세가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12평 이상에서 상승했다가 다시 12평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였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격대 물량을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21,000원 선과 24,000원 선에 가장 많은 물량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21,000원 선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그리고 24,000원 선까지 별로 저항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21,000원 선이 돌파한다라는 게 확신이 들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말고 지금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칼날 잘못 잡으면 아프잖아요. 돌려 올라갈 때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야기 주셨고요. 그럼 좀 기다리면 반등 나올까요? 일단 보유 사인인 거예요? 일단 추가 매수는 제한되는 사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이 매수세로 살짝 전환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는 것도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8,650원이 지금 최저가인데 이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기관의 매도세가 여전히 보인다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만 일단 잡아드립니다. 보유 의견을 드렸고요. 미넨지 하단은 18,650원. 기관이 어떻게 매 포지션을 잡는지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님이시다. 끝번호 6106번 쓰시는 분께서 LG U+ 문의 주셨는데요. 13,700원의 비중 20%, 연말까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하셨고 오늘도 오르면서 수익 보고 계세요.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와, 연내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셨네요. 김태혁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좀 더 긴 호흡으로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랑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LG U+ 같은 경우는 화이 제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장비 사용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5G 장비 부품주들이 많이 올라가게 됐던 흐름이 있는데 뭐 그런 흐름까지 따라가지 못한 이유는 당연히 뭐 통신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신사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5G 핸드폰이 이제 거의 이제 몇 개 출시가 안 됐죠. 이제 앞으로 계속 꾸준히 나오게 될 거고 그 5G 이용자 이제 요금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수가 늘면 늘수록 당연히 LG U+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실적 모멘텀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실적
말씀드린 김에 살펴보게 되면 뭐 꾸준히 뭐 소폭이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5G 사용자가 지금은 저도 4G 핸드폰을 쓰고 있고 대다수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4G에다가 이제 기지국에 대한 부분이 전국으로 많이 퍼지게 되고 5G 사용자가 늘어나게 될 시점에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좀 더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실적에 대한 부분 반영이 되면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보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을 했다가 현재 바닥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연말까지 가져가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만 현재 지금 흐름 보시게 되시면 이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박스권 안에서 올라가는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이는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흐름을 이탈하지 않고 현재 바닥 구간이었다. 바닥 구간에서 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보시다시피 이제 120주선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현재 구간에서 120주선에서 지지를 받다가 이탈하니까 살짝 이탈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 보시고, 이탈을 이제 지지를 잘 받고 있다가 현재 이탈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될 가격대가 15,000원 구간입니다. 15,000원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엔벨롭 상단 구간이 17,000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으니까 미리서 저는 이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이요. 연내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와. 네, 일단 수익 더 많이 챙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에듀 플러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만나뵙겠습니다. 끝번호가 멋있네요. 1234번. 네, 안녕하세요. 신일산업 부탁드립니다. 글 남겨주셨고요. 2,500원에 25%. 가격이 조금 아쉽네요. 무더위 테마 막 붐 일었을 때 그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가격이요. 김민식 전문가님. 더 들고 가면 반등할까요?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이 신일산업 지금 너무 고가에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매도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고려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매도하기는 조금 아쉬운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기다린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매도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상승했을 때 상승폭의 지금 중간 정도에 지금 지지받고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을 추가로 붕괴를 했을 때는 앞으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테마에 걸려 있는데 지난 여름 관련해서 너무 세게 기대감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 정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수급으로 살펴보도록 하면 이 기관이 매수를 하다가 지금 6월 7일부터 꾸준히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살짝 주가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지만 기관이 매수해서 살짝 돌아서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기관이 매도세에서 지금 돌아선 상황은 아니라는 점.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개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거의 반대로 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유통 물량이라는 개념을 살펴봤을 때 주가가 상승하고 개인에게 넘어간 물량이 지난 1년 중에 가장 많은 물량이 개인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살펴보면 지난 1년 중 가장 많은 물량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 자체가 유통 물량 자체가 개인에게 거의 넘어간 상황. 다시 얘기해서 기관도 다시 사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1,670원 라인을 하향 돌파하면서 여전히 기관이 매도 상태로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1,700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게 된다면 안전하게는 2,000원 라인까지는 단기 반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2,000원 라인에서 절반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고 싶다고 싶으시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2,200원 라인까지는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는 라인에서는 지금 현재 보이는 포인트로 봤을 때는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보걸로 포인트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 같으면 혹시 추가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자면 악재가 끝났다고 호재가 바로 돌아오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악재가 끝났다라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일단 보류하시고 반등 나왔을 때
안전한 선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보다는 단기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셨네요. 2,000원에서는 절반 매도, 2,200원까지는 상단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신일산업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이번에는 바른손 ENA 보겠습니다. 매수가 1,880원에 비중 10%. 비중이 크진 않으신데 오늘만 하락하는 건 아니죠 또. 오늘 진짜 많이 하락하네요. 근데 최근 영화 기생충 끝나고 쭉 밀렸어요. 김태혁 전문가님. 일단 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좀 더 기다릴까요? 어떤 관점이세요? 자, 일단은 바른손인의 이제 차트림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기생충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더 많이 올랐던 흐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2,050원하고 이제 1,730원 정도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자체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제 당연 11% 정도 올랐던 이유 자체로도 그냥 기술적인 위치, 중요한 가격대에 왔고 여기 구간을 횡보를 하다가 기술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시장이 어제도 살짝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왔던 등락을 보였잖아요. 그런 위치에서 바닥 구간에 있던 종목들이 기술적인 위치에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어제 올랐던 종목들, 뭐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보시게 되시면 뭐 리피어 유니맥스 같은 경우도 사실 기술적인 위치에서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절대 붙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건데 사실 언제 매수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 1,730원, 1,700원, 뭐 2,050원 사이가 하나의 중요한 가격대고 여기 구간 자체가 가장 강한 지지와 저항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오늘 -4%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한번 더 지켜보시면서 1,700원 이탈하지 않고 횡보를 꾸준히 하게 되면 오히려 본전에서 매도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 1,700원 구간 꼭 지켜주면 계속 가지고 가시고 1,7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 의견까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진 않으신가 봐요. 일단 하단 1,700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올라갈 때도 좀 밀릴 때도 다시 연락 꼭 주십시오. 바른손 ENA 들여다봤습니다. 종목 더 볼까요? 대성파인텍 보겠습니다. 매수가 2,190원. 비중 안 주셨네요. 근데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비중 주시면 더 좋은데. 김민식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비중이 적었을 때 많았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한번 전략을 짜볼까요? 일단 2,190원이라고 하면 저번 3월 달부터 거의 끌고 오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긴 시간 끌고 오신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개인분들에서 혼자 매매를 하실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서고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종목들은 단기 종목들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끌고 가시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키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종목 특징이 단기 위주로 특성이 잡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2,190원 쪽에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다면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중 자체가 적으시다면 추가 매수로 일단 비중을 늘려서 단가를 낮춰서 본전쯤에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종목 투자 쪽에서 이 종목의 주인은 개인이 이 종목의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개인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었던 거고요. 최근에 개인이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지금 다시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개인이 팔질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때 들어갔던 개인들이 전부 다 지금 손해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이 거래일 동안 매집을 했던 사람들이 손해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중이 적으시다면 일단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절반 정도 1,800원까지 낮추시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800원까지는 공격적으로 투자에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전 저점인 1,405원을 깬다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성 파인텍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문자를 통해서 빠르게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과연
이런 힘든 장에서도 요즘 변동성 장세잖아요. 그 안에서도 볼만한 종목이 있는지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